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수상합니다. 과거처럼 군함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경과 민간 선박을 앞세워 대만 주변 바다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 소속 선박의 대만 주변 해역 활동이 한 달 사이 83%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최근 해군보다는 해경 선박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을 택하면서 대만을 향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대만 본섬 주변 해역에서 포착된 중국 정부 소속 선박은 모두 55척으로 집계 됐습니다. 전달인 5월에는 30척이었는데 한 달 만에 83%가 늘어난 것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척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120%에 달합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통계는 중국 본토와 가까운 진먼이나 마쭈 같은 대만 관할 도서 주변에서 활동한 선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중국 정부 선박의 활동 규모는 발표된 수치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착된 선박도 해경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양순찰선과 조사선, 과학연구선 등 다양한 정부 소속 선박들이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만은 이러한 움직임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정부 선박을 동시에 투입해 대만 주변 해역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 해경은 최근 중국의 해군보다 해경을 앞세우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법 집행 기관인 해경이 활동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전력은 일반적인 해경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해경선 가운데 일부는 과거 인민해방군 해군이 운용했던 구축함을 개조한 뒤 해경 도색만 새로 입힌 선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 규모나 내구성, 항속 거리 같은 핵심 성능은 군함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으로서는 해경이란 이름만 보고 대응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해경선은 대만 배타적 경제 수역 바깥에서 보통 두 척씩 함께 이동하는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선박들이 여러 해역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대만 해경은 선박마다 항로와 활동 목적을 계속 추적해야 하고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이어가야 합니다.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대만의 감시 전력을 계속 소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민간 어선을 동원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2025년 12월에 어선 천여 척이 동중국해 일대에서 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넘게 L자 대형을 유지했는데요. 이후 중국 어선들은 6개월 사이에 동일한 해역에서 비슷한 행동을 4차례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도 훈련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상 민병대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해상 민병대는 평시에 어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1950년대부터 중국이 운용한 조직들인데 이들은 유사시에 정찰과 군수 지원,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대만 항만 봉쇄 등 다양한 곳에 투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상 장벽을 세운 모습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상 민병대들이 바다로 나아가서 대만으로 지원해가는 미군 선박들을 저런 식으로 가로막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만의 불안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대만은 이를 이른바 법률전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전이란 국제법이나 작업 법률, 행정 절차를 활용해 분쟁 지역에서 실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영유권과 통치권을 기정사실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뜻하는데요. 군사 충돌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법 집행과 순찰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를 익숙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만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중국의 대만 봉쇄인데 이런 식으로 대만을 포위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으로 향하는 보급로나 외국 상선의 무역이 중단된다면 대만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당장 대만은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해상 봉쇄나 검역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만은 실제 봉쇄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과 검역 조치 대응 훈련을 시행하며 해상 보급로 유지와 긴급 대응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이 끊겨버리면 외부와 통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만에는 국제 해저 통신 케이블이 14개가 있고 국내 해저 케이블이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만이 외국과 주고받는 데이터 및 음성 트래픽의 95%를 이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봉쇄가 되면 이러한 케이블들이 제일 먼저 끊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만은 스타링크와 같이 저궤도 위성 통신업체를 대만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물론 스타링크의 대만 진출이 중국으로 인해 힘들 수도 있겠지만요. 영국의 위넷과도 협력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전보다는 그래도 나라를 지키려고 한다는 의지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대만 내에서는 반중 정서가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61.7%가 통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2005년에 통일 반대 비율이 39%였는데 2026년에는 61.7%까지 상승하였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인하여 대만군의 지원병이 5,000명
명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대만군 관계자는 다양한 병역 자원 관리 정책 추진과 급여 수준 개선 등을 통해 청년층의 입대 의사를 높인 것이 지원병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의 활동 범위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중국군의 압박은 주로 대만 해역과 대만 서쪽 해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중국 본토와 가까운 지역이면서 대만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향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은 대만 동쪽 해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대만 동쪽 해역은 중국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바로 태평양과 연결되는 지역으로 유사시 미국과 일본 등 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 세력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중국이 대만 서쪽 해역만 압박한다면 대만과 외부 세력 사이에 연결 통로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동쪽 해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중국이 대만 동쪽 바다에서 지속적으로 순찰과 감시 활동을 이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뿐 아니라 외부 지역 세력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까지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동부는 산악지형으로 인해 대규모 상륙작전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군사 지원이 들어오는 주요 방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만으로서는 중국의 동쪽 진출이 기존 방어 전력에 부담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만은 중국 본토와 마주한 서부 지역에 방어 전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중국군이 상륙을 시도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이 대만 서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동쪽 해역에서도 활동을 확대하면 대만은 더 넓은 해역을 감시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중국의 움직임은 대만을 한 방향에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대응 능력을 시험하려는 성격을 보입니다. 대만 동쪽 해역에 대한 활동 확대는 중국이 대만 주변 바다 전체를 전략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중국이 대만 동부 해역까지 진출하는 것은 대만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고 일본도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중국의 움직임이 일본 남서부 지역의 안보 환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최서단에 있는 요나구니 섬은 대만과 약 1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 본토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지만 대만과는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먼저 영향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군의 활동 범위가 대만 주변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해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일본의 난세이 제도와 동중국해 일대까지 긴장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변 지역에 있는 일본 섬들이 영향받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미군과 함께 대응해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활동이 일본 영토 주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난세이 제도 방어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방위 전략은 홋카이도 등 북쪽 지역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중국 해군과 해경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키나와 남서부 도서 지역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요나구니 섬에는 일본 자위대 감시부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중국군과 중국 정부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대만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자국 주변 해역의 상황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대만 주변 해역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자국의 해상 교통로에도 영향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와 물자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중국해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해상 통로의 안정성이 중요한 안보 요소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대만 동쪽 해역 활동 확대는 대만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일본에도 새로운 안보 부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를 자국과 무관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주변 지역 전체의 안보 문제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